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포인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포인터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포인터의 그 자료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인터의 자료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거기서 그 포인터의 자료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리뷰하고 넘어가자면, 자, 모든 포인터 이 타입은 포인터 타입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기본 타입에다가 별 하나 붙이면 그게 포인터 타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인터 타입의 크기가 다 같은 이유는 타입이 어떻든 간에 얘네들이 다 주소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소값은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소값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주소값의 크기를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8바이트로 주소를 표현하는 곳에선 주소값은 무조건 8바이트고 4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곳은 무조건 4바이트예요. 그래서 요거 어제 우리가 저희 요거 확인해 봤었죠? 리플.it 잠깐만요. 자, 요 리플.it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주소 크기를 8바이트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사이즈 오브 아무거나 하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트로 하겠습니다. 인트에서 별 붙이면 이게 주소 타입인 거죠. 요거를 인트형 주소, 인트형 포인터 이렇게 부릅니다. 8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해서 실행을 해주면 여기는 4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소를 4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8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가 인트나 캐릭터 뭐가 와도 주소는 다 8바이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소의 크기가 정해졌고요. 여러분들이 주소 크기를 확인하시려면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마다 다르니까.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요 타입, 이 별 붙는 요 앞에 주소형 타입은 인트가 올 수도 있고 캐릭터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한 타입이 올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뭐다? 주소 타입에서 기본형의 의미, 이게 기본형이죠. 파란색. 자, 이거는 주소로 값을 읽어올 때 그 크기와 읽어올 크기와 형식을 나타내는 거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라는 건 그냥 8바이트짜리 값이에요, 값. 그래서 int a 요런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a한테 주소 달라고 하면 8바이트 값이 나와요, 주소값. 그리고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됩니다. 여튼 이 별이 붙어 있다는 건 8바이트짜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값을 3개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장하는 것과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렇게 저장하는 거 3개를 사용할 때는 다 다르게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A에다 만을 넣어놓고 똑같이 A 주소를 이 3개의 각각의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하면 똑같은 주소를 저장했으니까 이 3개는 다 같은 곳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오라고 출력을 하면 PA를 찾아가고 PB를 찾아가고
C를 찾아가고,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을 표현을 못하니까 16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요만큼 가져옵니다. 요런 느낌으로. A의 주소를 찾아간다고 A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PB의 포인터형은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만 읽어온다. 1바이트로는 만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값이 가져와지는 것이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 자료형을 정할 때는 원래 사용하던 이 공간의 사용 방법을 먼저 보고 최소한 이렇게 가져와야 저장할 때랑 똑같이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처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 이거부터 할까요? 포인터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 간의 지역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의 A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그랬죠. 어차피 이 A는 메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A고, 이 A는 테스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A다. 그래서 이걸 지역 변수로 간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접근을 못한다 그랬죠. A가 여기 있지만 A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니까 얘가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A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A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A가 어떤 A인지 이 지역 안에서는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 호출할 때 A를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A가 공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A에 들어있는 12이 넘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받아줄 때도 그냥 10이라는 값을 똑같이 복사해서 넣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 A가 이 A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 4개의 변수도 함수의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이 넘어가는 거고,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A에다 10을 넣으면 이 A는 얘를 가리키겠죠.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근데 포인터라는 거는 메모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지를 다 부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번지만 알고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함수의 지역성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 주소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넘겨주고, 함수에서는 이렇게 주소 변수로 받아주고, 이렇게 찾아가면 이때는 이 A를 이 A로 바로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함수에서 그러니까 함수 간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역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세팅을 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포인터가 강력한 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소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내가 치고 들어가서 메모리 사용해가지고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영체제가 워낙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침범하려고 하면은 거부를 해요, 시스템이. 그래서 시스템이 막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포인터 한번 잘못 썼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어쨌든 포인터는 이렇게 강력하게 메모리 어디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이라는 게 있었죠. 포인터 연산은 여기 주소값을 하나 얻었을 때, 포인터 연산은 여기서 한다 그랬죠. 자, 주소를 출력해 주는 방법 기억나시죠? 원래 %p 하면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16진수를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LD 10진수 정수로 형변화를 한다 그랬죠. 형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하나 얻으면 A에 주소값 하나 얻으면 앞에다가 롱이라고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번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B 줄바꿈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주소를 얻을 수 있고, 그 두 개의 주소를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이게 4바이트 차이 나는 거면 두 변수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인트는 4바이트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플에서는 이 시스템의 변수를 한번 할당해 줄 때 웬만하면 붙여서 할당을 해줘요. 붙여서. 그래서 제가 만약 int c를 새로 만들고 출력을 해주면 요거 바로 얘 옆에 붙여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이라는 20은 아니겠다. 이게 주소는 계속 바뀌니까. 어쨌든 얘랑 얘보다 4바이트가 빠진, 여기서 4바이트를 뺀 값으로 C의 주소를 할당해 줄 겁니다. 정말 그런지 볼게요. 자, 정말 4바이트가 빠진 걸로 할당을 해주죠. 이러면 3개가 다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변수 3개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붙어있으면 지금 3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A, B, C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484440이니까 여기가 48, 여기 이 주소가 48, 여기가 44, 여기가 40,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를 하나 알고 있으면 이 주소가 어쨌든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값이잖아요, 값.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소값 가지고 연산하는 게 이제 주소 연산. 주소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르니까 포인터 연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값을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주소값을 가지고 오시고요. 자, A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주소 연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더하기 빼기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해주시면 기존의 주소값에서 플러스 1이 되는데, 요때 주의하실 점은 1이 그냥 단순한 정수가 아니라 제가 횟수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다고 그랬죠. 이동 횟수. 자, 그래서 A라는 거 어쨌든 주소잖아요. 주소를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A,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기준점, 출발점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하면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주소에다가 플러스 1하면 양수 방향으로 1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A 방향, 여기죠? 48. 여기서 플러스 1하면 이쪽이 양수 방향이고요. 플러스. 이쪽이 음수 방향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4바이트.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 자, 그러면 요 원래 A의 주소보다 4바이트 큰 52번지가 나오겠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이 숫자 자체를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얘랑 얘랑 4바이트 차이 난다, 얘랑 얘랑 4바이트 차이 난다, 얘랑 얘랑 4바이트 차이 난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실행할 때마다 바뀌니까. 주소는 항상 바뀐다 그랬죠. 자, 어쨌든 정말로 한 번 이동을 했을 때 48에서 4바이트가 더해진 52, 그러니까 원래 값에서 4가 더해진 값이 나온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의 주소값을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LT 참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얘를 가로 쳐서 먼저 주소 연산을 해주신 다음에 그 결과값을 10진수로 변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완전 결과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두 개의 값이 달라요. 이렇게 가로치고 변환한 거는 68이고요. 가로 안 치고 플러스 1한 거는 65예요. 자, 이거는 요 주소 연산을 했을 때,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거죠. 주소 연산 시 이동을 할 때는 기준 주소에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의 타입의 크기만큼 이동한다. 자, 뭐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A가 인트형 변수면은, 인트형 주소면은 플러스 했을 때 4바이트가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A가 캐릭터형이면 1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쇼트면은 2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그냥 단순히 1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뭐냐를 봐야 돼요. 얘가 주소가 어떤 타입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A가 인트형 타입이니까 인트가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1하면 4바이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됐죠? 선생님, 네. 화면을 안 켜신 것 같은데. 왜 꺼졌지 또? 이거 언제부터 꺼져 있었나요?
10진수요. 지금은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자, 디스코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가끔 이렇게 꺼지는데 수업에 좀 열중하다 보면 제가 디스코드 채팅창을 잘 못 봐가지고 또 그렇게 그 화면이 멈추거나 소리가 안 나시면은 채팅창에 여러 번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자, 여기 이전 여기 주소 출력해주는 부분부터 잠깐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시작할게요. 자, 변수 3개가 있고요. 변수 3개의 주소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변수를 볼 때, 주소를 볼 때 16진수로 보면은 봐도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가 불편하니까 10진수로 보통 바꿔서 확인을 합니다. 주소값을 확인할 때. 그래서 이거 앞에 가로치고 형변환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형변환 했을 때 여기 꼭 LD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주소 확인하는 건 여러분들이 포인터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소에다가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한다고 해서 주소값 연산 또는 포인터 연산이라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포인터 연산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서 무조건 익혀야 되는 것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더하기 빼기 할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그냥 단순히 산술연산처럼 1 더해주고 1 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1의 의미는 기준 주소. 기준 주소라는 건 내가 연산을 가하고 있는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 여기서는 A가 되겠죠. A의 주소. 그러니까 A의 주소에다가 뭐 1을 더하거나 1을 빼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A의 주소로부터 이동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주소를 찾는 거예요. 포인터 연산의 의미는 기준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부터 다른 주소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의미는 몇 번 이동할 것이냐, 기준점으로부터 몇 번 이동할 것이냐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포인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값을 점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이동하는 크기가 연산을 하고 있는 그 연산 대상에 여기서는 A죠. A의 타입, 자료형의 크기에 따라서 더해지는 크기가 결정된다. 요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왜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하고 10진수로 바꾸는 것과 요거를 하고 플러스 1을 하는 거, 이제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플러스 1 하면 요 기준 주소에 A의 주소가 요거예요. 맨 위에 52. 거기다 플러스 1 했으니까 56이 되겠죠. 그래서 56 더해진 값을 10진수로 바꾸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잠시만요. 요거 설명 마무리하고 그 디스코드 한번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A의 주소를 10진수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5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하면 요거는 포인터 연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진수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죠? 10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주소값이 아니에요. 그냥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1, 그냥 산술연산이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이제 포인트 연산 다 하고 원래 주소값을 얻은 상태에서 이 주소값을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10진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 연산을 먼저 다 끝내놓고 변화를 해야 돼요, 항상. 여기 LD로 통일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주소값이 8바이트잖아요,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소를 방금 사이즈 오에서 8바이트라는 거 확인을 했었죠. 요 A의 크기 볼게요. 너무 많으면은 좀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 자, 요 A의 주소 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떤 그 수강생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를 왜 %LD로 꼭 다 통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를 보면 주소의 크기 사이즈는 이렇게 U나 LU로 해줍니다. 8이라는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소값은 8바이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8바이트짜리 값을 우리가 주소값을 정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그럼 여기서 롱으로 안 하고 인트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트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이 주소값은 8바이트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좀 더 큰 값을 더 작은 값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넘치겠죠. 자, 그래서 정수 중에서도 1바이트짜리가 있고 2바이트짜리가 있고 4바이트짜리가 있고 8바이트짜리가 있잖아요. 8바이트 값을 바꾸려면 8바이트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인트가 아니라 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롱은 8바이트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우리가 D로 쓰잖아요, 원래. 그죠? 네, 일반적으로 4바이트 이하 정수는 D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 8바이트짜리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8바이트짜리 표현하려면 %LD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소값을 정수로 표현할 때는 무조건 LD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다시요. 여기 이거 이제 가로를 쳐서 포인터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가로를 안 쳐서 산술 연산이 되느냐, 요거 잘 구별을 하셔서 꼭 가로를 쳐서 연산을 다 끝마치신 다음에 주소 연산을 끝마치신 다음에 10진수 변환해서 보시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주소 연산해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주소에서 플러스 1 하니까 4바이트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빼기 1, 64에서 4 빠진 6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가 변하는 그 추이를 눈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번엔 8바이트 차이 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니까. 요게 원래 A의 주소고요. 요게 플러스 2를 한 결과값입니다. 8바이트 움직였죠. 얘는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8바이트 움직였죠. 그래서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동 거리는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의 타입 크기에 따른다. 됐죠? 자, 그래서 뭐 항상 이
그래요. 설명하는 건 긴데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익혀서 외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연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이 리뷰를 좀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터 연수, 그러니까 포인터 연산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요 3일차에 1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자, 요 1번 문제까지만 요 리플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여기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푸시면 안 되고요. 자, 문제는 5개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요 P 요거 하나 가지고 출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